반갑습니다. 웹 프로그래밍 세 번째 시간이죠. 주요 태그들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요, 오늘은 여러 가지 태그들을 배워볼 건데요. 주석도 있고, p 태그, pre 태그, head 태그, 물음표로 해놨는데, head 태그는 숫자로서 글자 크기를 지정하는 태그입니다. 1, 2, 3. 이 숫자가 커질수록 글씨들은 작아져요. 그리고 OL 태그, UL 태그, DL 태그인데 리스트 태그입니다. ordered list, unordered list, 그 다음에 딕셔너리 리스트일 거예요. 그 다음에 AT 태그, 앵커 태그고요. 테이블 태그, 이미지 태그, 오디오 태그, 비디오 태그. 이렇게 주로 많이 쓰이는 태그들을 공부해 볼 거고요. 이외에 이 태그들 말고도 엄청나게 태그들은 많아요. 하지만 일단 시작이니까 간단하게 자주 쓰이는 태그들을 위주로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클립스로 가자네요. 자, 그러면 이제 이클립스를 켜주시고요.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미 이클립스가 켜져 있습니다. 저번 시간에 여기까지 했었죠. 오늘은 3장이니까 챕터 3라고 다시 웹 프로젝트를 하나 또 만들 거예요. 언더바 03 챕터 언더바 03 그리고 자동으로 타겟 런타임 잡혀 있고 웹 모듈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이것은 나중에 제가 2점대랑 3점대랑 비교해서 설명을 해드리는 시간이 따로 있을 겁니다. 자, 피니쉬. 그러면은 챕터 03이라는 프로젝트가 완성됐죠? 자, 여기서 어제 우리가 웹 컨텐트 아래에 HTML 폴더를 하나 만들었죠. 오늘도 마찬가지로 웹 컨텐트 아래에 new 해서 폴더 해서 HTML 만들어줍니다. 피니쉬 하시고요. 자, 여기서 다시 new HTML 파일 이름은 EX01로 할게요. 이게 우리가 여러 개의 HTML을 만들 거라서요. 이런 식으로 좀 순서를 정해두도록 하겠습니다. 배운 순서대로 쭉 밑으로 출력되게요. 코멘트라고 적어주세요. 코멘트가 주석이죠. 그 다음에 피니쉬를 합니다. 자, 이 HTML은 주석을 위한 그런 예제를 담고 있다는 뜻입니다. 자, 보시면요. 코멘트, 즉 주석은 어떤 방식으로 쓰냐. 자, 왼쪽 꺽쇠가로 느낌표, 그 다음에 다 2번 이렇게 해주시면 나머지 문장은 나머지 바 꺽쇠가로 그리고 나머지 이 바 다음에 오른쪽 꺽쇠가로는 이클립스에서 자동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왼쪽 꺽쇠가로 이렇게 느낌표 다 2번 하면은 이 안에서 쓰는 말은 문서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 HTML 문서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자바에서도 우리 주석 많이 썼었죠? 여기서 한번 써볼게요. 이 안에서 쓰는 말은 문서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자, 현재 이 문서의 시작이 여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여기서 주석을 써도 실제로 코드로 보입니다. 이걸 한번 실행시켜 볼게요. 자, 실행은 다시 가운데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 run as, run on the server가 있고요. 이렇게 안 할 수도 있습니다. 왼쪽 단축키로는 Ctrl F11 하면은 바로 이 윈도우 서버라고 이클립스가 창을 켜주죠. 또는 자, 위에서 run ex01 이 버튼 있잖아요. 하얀색 세모 표시에 초록색 원 표시. 자, 이걸 클릭해 주시면 또 이런 식으로 뜹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방법인데요. 챕터 03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 그 다음에 run as, run on the server. 이렇게 하시면 마지막 네 번째 방법은요. 일단 해볼게요. 그 다음에 피니쉬를 하면요. 브라우저에서 에러를 알려줘요. 스테이터스 사공사라는 게 표현할 페이지가 없다는 건데 우리가 방금 실행시킨 게 이 웹 프로그래밍 즉 챕터 언더바 03이잖아요. 즉 이 챕터 언더바 03은 메인 페이지가 없기 때문에 지금 아무것도 표현해 줄 게 없어요. 그래서 경로가 여기까지고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 만들었죠. HTML 폴더 안에 뭐 만들었죠? EX01 언더바
comment.html 맞나요? 하면은 이제 이 HTML이 불러와졌는데요. 사실 이 HTML은 우리가 주석만 썼을 뿐이지 잘못 쓰지 않았죠. 자, 그러면은 다시 여기서 소스 보기를 눌러 보실게요. 마우스 오른쪽 클릭, 소스 보기. 그러면은 이 소스가 쭉 메모장에 쭉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소스는 존재하죠. 소스에서는 볼 수 있지만 문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크롬을 사용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지금 내장 브라우저가 자동으로 실행이 되는데 이걸 실행시킬 때 바로 크롬으로 창을 띄워주게 하면 좀 더 편할 것 같으니까 이걸 꺼주시고요. 다시 윈도우에서 프리퍼런스. 자, 그 다음에 설정을 좀 바꿔줄 건데요. 제네럴 탭으로 가서요. 제일 위에 있죠. 그리고 제일 밑에서 두 번째 웹 브라우저를 클릭하십니다. 그러면은 use internal 웹 브라우저, 즉 내부의 웹 브라우저를 사용할 거냐 아니면은 external 외부에 있는 웹 브라우저를 사용할 거냐 라고 물어보는데 use external 웹 브라우저를 클릭하신 다음에요. 자, 여기서 크롬을 클릭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apply, OK. 그 다음에 이걸 다시 실행시켜 볼게요. 이번에는 바로 페이지를 바로 실행시키도록 페이지에서 run as server 그 다음에 finish를 누르시면 바로 크롬이 땅 뜨면서 이렇게 페이지를 표현해주죠. 마우스 오른쪽 클릭해서 페이지 소스 보면은 이런 식으로 내가 썼던 주석들이 여기에 존재합니다. 자, 그러면 다시 크롬을 끄고 혹시 크롬이 안 깔리셨다면은 크롬을 꼭 깔아주세요. 인터넷에서 크롬 혹시 설치하는 법 모르시면은 크롬 설치하는 법이라고 치시면 정말 잘 나와 있을 겁니다. 자, 이건 따로 설명을 안 하겠고요. 어쨌든 크롬을 끄신 다음에 또 주석을 써봐야겠죠. 자, 우리가 문서의 바깥에, 즉 이 문서를 정의하기도 전에 주석을 썼는데 잘 주석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뭐 헤드 태그에서 쓸 수 있고요. 복사를 해서 붙여 넣었습니다. 그 다음에 바디 태그 안에서도 넣었습니다. 그리고 주석을 안 쓴 상태에서 이렇게 주석을 빼면은 미치지 않습니다가 아니라 미칩니다. 그러면 주석에 영향을 받지 않으니까 제대로 글씨가 출력이 되겠죠. 그렇습니다. 마지막에 또 HTML 문서 바깥에서도 써도 다 소스에서는 볼 수가 있어요. 이것을 다시 run the server 해서 next finish 하시면 잘 뜨는 걸 볼 수 있죠. 소스도 한번 볼까요? 여기 소스 보기. 자, 주석을 왜 쓰냐면요. 내가 나중에 여기서 어떤 코딩을 하는데 내가 나중에 나한테 어떤 메시지 전달하고 싶을 때나 아니면은 너무 복잡할 때 있잖아요. 문서가 너무 복잡하니까 문서에 대해서 설명을 다 할 때 한번 써볼까요? 어떠한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할 때 개발자한테 하는 거겠죠? 동료 개발자나 아니면 본인이나 아니면은 다시 해서 코드가 복잡해서 설명을 달고 싶을 때 이럴 때 씁니다. 아니면은 문서에 정보를 표현할 때 뭐 여기 맨 위에 이런 식으로 뭐 헤드 태그 아니나 아니면 바깥에서 개발일 뭐 쓰고 뭐 몇 월 며칠 쓰고 또 작성자 홍길동 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뭐 버전 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 그런 식으로 문서에 대한 정보를 쓸 때도 이 주석을 씁니다. 왜냐면 주석은 프로그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페이지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까요. 근데 여기에 뭐 비밀번호 같은 거 써놓으면은 큰일 나겠죠. 왜냐면 페이지 소스로 다 볼 수가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뭐 비밀번호를 써놓으면은 아무리 여기서는 안 보여지지만 페이지 소스를 보면은 다 티가 나니까요. 비밀번호 같은 건 쓰면 안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 주석은 여기서 마치겠고요. HTML에서 다시 오른쪽 클릭 New HTML 파일 그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태그를 공부해보죠. 처음으로 할 거는 p 태그입니다. 이렇게 제목을 지어줄게요. p 언더바 태그.html 바로 finish. 자, 그러면은 p 태그에 대해서 여기서 설명을 할 건데 잠시만요. p 태그는
주석으로 한번 설명을 달아보겠습니다. 방금 배웠으니까 사용을 해봐야겠죠? p 태그는 문장을 쓸 때 사용하는 태그입니다. 즉 단락입니다. 단락. 하나의 단락. 자, 이 글씨는 p 태그 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썼고요. 자, 여기서 p 태그를 씁니다. p 태그를 쓰고 다시 바로 닫아줍니다. 그 다음에 이 문장은 하나의 단락입니다. 다시 닫아줍니다. 그러면은 p 태그가 이 글씨들을 감싸고 있는 형태가 되겠죠. 즉, 이 글씨는 어떻게 보면 p 태그의 자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걸 실행을 시켜 볼게요. 저장 안 했네요. 아무튼 실행을 시키면 여기서 remove all 해서요. 지금 톰캣이 방금까지는 이렇게 두 개의 프로젝트를 둘 다 서비스를 하고 있었는데요. 어차피 지금은 저번 시간에 했던 프로젝트는 빼주셔도 됩니다. remove all 하면 현재 지금 내가 실행시키고 싶은 지금 작업하고 있는 그런 프로그램 말고는 다 왼쪽으로 빼줍니다. 일단 finish를 하시면 서버를 다시 껐다 켜요. 자, 이 글씨는 p 태그 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라고 떴죠. 이 문장입니다. 그리고 이 p 태그 안에 나온 문장은 이런 식으로 이 문장은 하나의 단락입니다 라고 표현되어 있죠. 근데 이 두 개의 차이점이 없지 않느냐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지금 하나만 써서 그래요. 이것을 다시 복사를 해서 드래그를 해서 복사를 한 다음에 맨날 단축키를 쓰니까 잘 모르겠네요. 컨트롤 C 하시면 복사가 됩니다. 그 다음에 엔터 치시고 컨트롤 V 하면은 다시 적용이 됐고요. 이 문서를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서버를 다시 껐다 켤 필요 없이요. 여기서 새로 고치만 하면은 현재 변경된 내용이 반영이 되죠. 자, 우리가 여기에 br 태그를 따로 사용하지 않았죠. 근데 이 p 태그는 자동으로 줄바꿈을 해주는 태그입니다. 이걸 블록 태그라고 하는데, 블록 요소라고 하는데, 그건 나중에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어쨌든 하나의 단락이 끝났으면은 다음 문장에서는 하나의 또 단락이 시작되죠. 근데 현재 이 간격이 자동으로 설정되어 있죠. 만약에 여기서 제가 이 아래서 이걸 다시 복사해서 이런 식으로 쓰고 이걸 br 태그로 한번 제가 줄바꿈을 해주겠습니다. br 이런 식으로 줄바꿈을 하면은 마지막에는 할 필요 없죠. 그 다음에 다시 새로 고침을 합니다. F5로요. 여기서는 지금 이게 p 태그로 감싸져 있지 않아서 줄바꿈은 됐으나 이 줄 사이의 줄 간격이 되게 좁죠. 하지만 우리가 보통 문장을 쓸 때, 글씨를 쓸 때 이제 문장과 문장 사이는 조금 이제 구분을 지어주잖아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구분이 지어집니다. 자동으로 이 여백을 설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 기능을 갖는 되게 간단한 태그입니다. 그래서 보통 웹페이지에서 어떤 글을 보여줄 때 문단과 문단을 나누고 싶을 때는 이 p 태그를 사용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는 p 태그는 벌써 끝났고요. new 다시 html 해서 세 번째 태그인 제가 여기서 이 p 태그에서 p 태그가 ex0을 안 붙였네요. ex02 언더바 p 태그 이런 식으로 적어줘야 되는데 그 다음에 다시 html 폴더에서 new html 파일 ex03 언더바 pre 태그라는 게 있습니다. pre 언더바 태그 이런 식으로 적어주고 finish. 자, pre 태그는 어떤 식으로 사용하냐? 일단 제가 쳐볼게요. pre 하고 거기서 동해물과 백두산이 되게 띄어쓰기 여러 번 한 다음에 마르고 닳도록 그 다음에 엔터를 치겠습니다. 하느님이 보호하사 막 띄고 우리나라만
우리나라 만세. 이렇게 칠게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 더 쓸게요. 다시 PRE 태그를 한 다음에 이 안에서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대한사람 대한으로 이리 전하세. 이런 식으로 PRE 태그를 두 개 썼어요. 그 다음에 2절을 여기서 칠 건데요. 남산 위에 저 소나무 또 엔터를 치고 철갑을 두른 듯. 자, 이렇게 하고 이걸 한번 실행시켜 볼게요. 자, 컨트롤 F11로 실행시킬게요. 컨트롤 F11 피니시 하면은 바로 이제 실행이 되죠. 지금 했던 건 다 꺼주시고 보시면 되게 막 정렬이 잘 안 돼 있죠. 근데 우리가 현재 여기서 BR 태그를 쓰지 않았잖아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 줄바꿈이 일어났습니다. 왜냐? 이 PRE 태그의 정체는 바로 PRE 태그 안에서 우리가 어떤 글씨를 막 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엔터를 치면은 실제로 보여줄 때도 엔터를 쳐주고요.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 한 다음에 우리 엔터 쳤잖아요. 그리고 그러면 여기서도 이제 화려강산 다음에 엔터를 하나 쳐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글을 막 쓰고 싶을 때, 즉 어떤 텍스트를 그냥 코딩을 할 때 BR 태그를 사용하지 않고 그냥 글씨 자체를 다 보여주고 싶을 때 이 PRE 태그를 사용을 하면은 띄어쓰기도 이렇게 우리가 쓴 만큼 먹힙니다. 보통 여기서 철갑을 두른 듯 한 다음에 막 띄어쓰기를 100번을 하든 1000번을 하든 딱 한 번만 띄어쓰기를 해줘요. 즉 공백은 여러 개가 있으면 하나로 처리를 합니다. 그게 HTML 문법의 규칙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철갑을 두른 듯 한 다음에 띄어쓰기를 많이 해도 공백은 하나만 해줍니다. 하나만 처리를 해줘요. 근데 PRE 태그에서는 이 안에 들어있는 텍스트의 형식을 다 인정을 해주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띄어쓰기를 여러 번 하면은 띄어쓰기가 여러 번 됩니다. 그리고 줄바꿈도 인식을 해주고요. 자, 보시면요. 우리가 PRE 태그를 쓴 다음에 여기서 지금 띄어쓰기를 한번 했잖아요. 그쵸? 한번 엔터를 쳤으니까 그게 여기 반영돼 가지고 이 우리나라 만세와 무궁화 삼천리 화려강산이 한 칸 떨어진 겁니다. 이해되시나요? 그 다음에 그리고 앞에 우리가 이만큼의 공백을 줬잖아요. 그쵸?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한 8개 정도의 공백을 준 것 같은데 그게 여기 반영된 겁니다. 이것을 지금 붙여서 사용하게 되면은 아마 다시 저장한 다음에 하면은 이런 식으로 왼쪽에 붙어서 나오죠. 즉 여기 안에 들어있는 공백과 줄바꿈을 다 PRE 태그는 인정을 해줍니다. 그런 태그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할 게 많으니까 빨리빨리 진행을 할게요. New HTML EX 04점 언더바 헤드 태그. 헤드 태그를 할 건데 헤드 태그는요 바디 안에서 H1이라고 쓸게요. 헤드 자체 이런 식으로 쓰지 않아요. 헤드 태그는 H 태그를 말하는 건데요. H 다음에 숫자를 씁니다. H1 태그의 폰트 크기는 이 정도. 그 다음에 이것을 다 복사를 한 다음에요. H 태그는 6까지 있거든요. 7까지 써볼게요. 혹시 7도 나오나. 그 다음에 2 H2 태그가 되는 거예요. 얘는 H3 태그. 이 태그의 숫자를 쓰는 것은 H 태그밖에 없어요. 그래서 각 태그의 크기가 어느 정도인지 한번 1, 2, 3, 4, 8까지 썼네요. H 7, 6, 5 그 다음에 5, 7 한 다음에 바로 실행을 해볼게요. 컨트롤 F11 피니시 하면은 뜨죠. 자, 보시면요. H 태그의 숫자가 낮을수록 글씨 태그가 더 큽니다. 헤드라는 게 헤드라인을 말하는 거예요. 뉴스에서도 헤드라인이라고 해가지고 되게 크게 글씨의 주제를 얘기할 때 헤드라인을 쓰잖아요. 그런 태그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헤드라인 태그 H6 태그 같은 경우는 폰트가 되게 작죠. 그리고 H7 태그는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지금 노란색으로 줄이 갔었죠. 이런 태그는 없다고, 유효하지 않다고 unknown 태그래요. 자, 그래서 태그의 기능이 먹히지 않고 그냥 이렇게 쓴 것과 똑같이 써진 거예요. 이것과 똑같이 써진 거예요. 때문에 H7 태그는 없고 H는 6 태그까지 밖에 없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잘 쓰이지는 않는데
예제할 때는 많이 써요. 왜냐면 예제할 때 이 페이지가 어떤 페이지인지 알려줄 때 쓰이고, 아예 안 쓰이는 건 아니니까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우리가 폰트의 크기를 이제 CSS로 조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폰트의 크기는 이렇게 h1 태그로 조정하지는 않습니다. 다시 여기서 new 해서 html 리스트 언더바 태그 ex 언더바 영어 언더바 리스트 언더바 태그 리스트 태그들을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리스트 태그 보시면 리스트 태그는 총 3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설명을 좀 쓰면 리스트 태그는 ol 그리고 ul 그리고 dl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ol 태그 한번 써볼게요. ol 즉 ol은 ordered 리스트라는 겁니다. ordered가 정렬된 거라는 뜻이거든요. 즉 순서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리스트인데 리스트면은 이런 걸 말하잖아요. 뭐 이런 글자의 리스트 아니면 뭐 어떤 물체의 리스트? 리스트가 말 그대로 리스트죠. 그 리스트를 표현할 때, 즉 텍스트의 리스트를 표현할 때 리스트 태그를 쓰는데 ol은 순서가 정렬되기 때문에 여기서 1, 2, 3 이런 식으로 앞에 숫자를 붙여줍니다. 그런 기능을 갖고 있는 태그예요. 여기서 리스트의 요소를 쓸 때는요, li를 쓰시면 돼요. 리스트 아이템의 준말입니다. li 리스트 아이템. 그리고 리스트 아이템은 닫아주시면 되는데요. 사실 리스트 아이템은 닫아주실 필요가 없어요. li는 그냥 여기에 쓰고 재료를 봅니다. 그 다음에 또 li를 쓰시면 돼요. 그러면 자동으로 이 리스트와 이 리스트 태그는 다른 태그가 되는 겁니다. 굳이 안 닫아줘도 되는데 코드를 좀 더 가독성 있게 하려고 이런 식으로 달아줍니다. 보통. 그 다음에 기름에 자, 다시 할게요. 재료를 손질한다. 그 다음에 기름에 볶는다. 그러니까 요리 순서죠. 어떤 요리를 할 때 리스트를 나오는데 왜냐면 이것은 순서가 있잖아요. 재료를 먼저 손질하고 기름을 볶고 그다음에 맛있게 먹는다. 이런 식으로 써야 되니까 맛있게 먹는다. 여기서 li 태그를 안 닫아줄게요. 이걸 안 해볼게요. 제대로 나오나. 그 다음에 실행시키면 다시 Ctrl F11 다시 여기서 그냥 run as 런도 써보 할게요. 아니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서 이름을 써주시면 됩니다. 05 언더바 리스트 언더바 태그 html 이런 식으로 써주면 이 html을 톰캣이 반환을 해줘요. 우리가 원하는 그림을 보고 싶을 때 그림을 달라고 전화를 하는 것처럼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순서가 있죠. 자동으로 줄바꿈 해주고요. 왼쪽에 앞에 어떠한 순서 기호를 넣어줍니다. 자, 그 다음에는 ul은 unordered 리스트의 준말입니다. 그래서 ul 쓰고요. ul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안에 li 태그들의 자식들인 li 태그들이 존재합니다. 그 다음에 li 태그는 순서가 필요 없는 것들 톰캣과 li eclipse html IT 과목들이죠. 자, 이렇게 적어주면은 ul은 이 순서가 필요 없는 것들을 쓸 때 이런 식으로 씁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크롬을 켜고 저장을 안 했네요. 저장을 한 다음에 새로 고침을 해야 됩니다. 새로 고침을 하시면 이런 식으로 앞에 점을 하나 붙여주죠. 그렇죠? 근데 이 점은 우리가 바꿀 수 있어요. 우리가 우리 스타일로 바꿀 수 있어요. 우리가 보통 파워포인트 같은 거 보시면 여기서 보시면요. 이런 식으로 글자를 막 쓸 때 이것에 이걸 리스트로 바꿔주면은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원하는 앞에 기호를 써줄 수 있는 것처럼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할 수 있습니다. 자, ul을 그대로 복사를 해요. ul에서부터 ul까지 Ctrl C로 복사를 한 다음에 Ctrl V 한 다음에 여기서 속성을 집어넣어 주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CSS 부분인데요. 미리 살짝 맛본다고 생각하시고 그냥 따라 쳐주시면 돼요. 나중에 다시 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스타일은 해서 스타일이라는 속성을 지정해 줄 건데요. 여기서 리스트 바 언더바 아닙니다. 바 스타일 그리고 이제 콜론 그 다음에 데시말. 데시말이 뭐죠? 데시말은 십진수입니다. 십진수 숫자를 써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OL 태그랑 똑같은 기능을 하게 돼요. 그래서 딱히 OL 태그는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UL 태그만 사용하면 돼요. 이렇게 해주시고요. 이걸 다시 복사를 한 다음에 리스트 스타일을 논으로 바꿔볼게요. 논은 뭐죠? 없다는 거죠. 스타일이 없다. 자, 그 다음에 이 파일을 다시 새로 고침을 하면은 자, 여기서 오더리드 리스트랑 언오더리드 리스트 즉 OL과 UL은 차이점이 없죠? 기능이 똑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리스트 스타일을 데시말로 주면은 OL처럼 쓸 수 있으니까 그냥 UL 하나만 써도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리스트 스타일을 논으로 하니까 이런 식으로 앞에 첨자들이 없어졌죠? 이런 식으로 되게 많이 써요. 우리가 보통 리스트를 할 때 이런 거 잘 안 써주거든요. 우리가 나중에 뭐 학생 명단 리스트 쭉 뽑는다 할 때 앞에 이런 거 잘 안 써줍니다. 차라리 그 앞에 우리가 원하는 뭐 이미지라든지 아니면은 원하는 글씨를 넣었지 그런 식으로 첨자를 잘 안 쓰니까 이 리스트 스타일의 논 그리고 리스트 스타일의 데시말 이런 것들은 꼭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다시 할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남은 리스트 스타일이요. DT가 나왔죠. DT 하고 DT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시작하는 태그와 끝나는 태그가 필수적이고요. DT가 아니라 DL이죠. 죄송합니다. 자, 이 안에서 여기서는 DT를 씁니다. 여기서는 LI를 썼잖아요. 여기서 DT는 딕셔너리 텀을 얘기해요. 용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DL이 딕셔너리 리스트라서 사전에서 나열되는 그런 리스트를 사용할 때 이 DL을 사용하는데요. 거의 사용되지는 않아요. 자, 딕셔너리 텀을 줄임말이고요. 그래서 여기서는 주제나 뭐 제목을 씁니다. 사과라고 제목 쓸게요. 그 다음에 DT를 닫아주고 DD를 써서 그에 대한 데이터 디스크립션을 씁니다. 그러면 사과는 사과나무에서 열리는 과일로서 지금 뭐 사전에서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정의가. 그 다음에 또 DD를 닫아줍니다. 보통 여기서는 지금 제가 다 안 닫아줬는데요. 다 닫아주는 것을 권장을 해요. 보통 개발자들이 다 닫아주면서 쓰더라고요. 닫든 안 닫든 상관없지만. 자, 컨트롤 스페이스 누르면은 이렇게 자동 완성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제일 첫 번째 자동 완성어를 제가 엔터로 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뭐 이것을 여러 개를 한번 써볼게요. 그 다음에 DT DT 맞죠? 그 다음에 바나나 그 다음에 다시 컨트롤 스페이스 누르면은 자동 닫아줍니다. 자, 그리고 DD를 써야겠죠? 바나나는 뭐라고 할까요? 달고 맛있다 이런 식으로 쓸게요. 또 DT 딸기 컨트롤 스페이스 엔터 DD 딸기는 빨갛고 새콤하며 뭐 이런 식으로 쓸게요. 다시 컨트롤 스페이스 엔터.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세로 고침을 한번 해볼까요? 세로 고침을 하면은 사전을 보시면 이런 식으로 나와 있잖아요. 한 칸 들여쓰기를 해서 그 밑에 이런 식으로 글자가 나옵니다. 사전 리스트라고 해서 좀 특별할 것 같았지만 그냥 단순하게 앞에 이런 식으로 나오고요. DT가 나오고 뒤에 DD가 살짝 들여쓰기 해서 그런 나오는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A 태그를 할 겁니다. A 태그 HTML 파일에서 a.html 여러분들 지금 제가 태그를 하고 있는 게 태그를 지금 쓰고 나중에 안 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랑 웹 프로그래밍 계속 하면서 이 태그들을 계속 활용할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 태그들에 대해서 상법을 다 익혀야지라고 생각 안 하셔도 돼요. 그냥 지금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 뒤에서 계속해서 이 태그들을 활용할 거니까요. 천천히 따라오시면 됩니다.
ex06 언더바 a 언더바 태그. 그 다음에 finish. 여기서는 a 태그를 활용을 하는 예제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a 여기는 a 태그. 그 다음에 한번 실행을 시켜 볼게요. 여기서 list 06 a 태그. 제가 06이라고 써야 되는데 05라고 썼네요. 06. 그 다음에 다시 엔터 치면은, 이름이 잘못 박혔네요. 죄송합니다. 리스트 태그가 5번이고, 이 태그가 6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새로 고침 하면은, 여기는 A 태그라고 나오죠. 자, A 태그는요, 앵커 태그입니다. 앵커 태그. 앵커가 뭐냐면, 앵커는 닷을 뜻해요. 갑자기 왜 뜬금없이 닷이냐. 이 배에서 사용하는 그 닷 있잖아요, 닷. A 태그는 링크 태그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텍스트와 이런 사이트를 연결해주는 링크입니다. 우리가 파워포인트에서 하이퍼링크라고 하잖아요. 이걸 눌렀을 때 실제 이 사이트로 이동을 하는 것을 하이퍼링크라고 하는데, 이것을 연결해준 것을 이제 앵커라고 합니다. 이 자체를 연결하는 것 자체를 링크죠. 링크를 앵커라고 얘기를 해서 앵커 태그인데, 지금 현재 앵커 태그에 우리가 href라는 하이퍼 리퍼런스라는 그런 속성을 넣어주지 않기 때문에 이걸 클릭해도 아무것도 반응이 없어요. 클릭도 할 수가 없고요. 그러면은 여기서 한번 A 해서 href라는 속성을 넣어줄게요. 그 다음에 여기서는 ex 언더바 p 언더바 태그 .html 주소를 쓰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p 태그 라고 써줄게요. p 태그로 이동하는, 지금 p 태그 페이지로 이동하는 그런 앵커 태그입니다. 이거 실행해봐야 알겠죠? 다시 이런 식으로 치면은 여기 br 태그 하나 써줄게요. br 실행하게 되면은 새로 고침을 해도 지금 반응이 없죠? 이게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여기서 수정한 내용이 반영되기까지 시간이 좀 걸리고요. 그리고 실제 브라우저에서도 이게 수정을 해도 이미 이 페이지 자체가 캐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방금까지는 수정이 안 됐다가 이제 좀 시간이 지나니까 수정이 됐는데요. 크롬은 자체 브라우저에서 내장 기능이 있는데요. 이게 바로 캐싱 기능입니다. 즉 우리가 어떤 페이지를 볼 때요, 그 페이지에 있는 것을 다 불러오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가 자주 보는 페이지라고 하면, 그렇다고 가정을 하면은 이 페이지를 우리 크롬 프로그램에서 캐싱을 시킵니다. 즉 이 페이지를 저장을 해요. 그 다음에 이 페이지를 실제로 불러오는 게 아니라 이 주소로 우리가 어떠한 페이지를 요청을 했을 때 이 캐싱된 저장되어 있던 그 페이지를 가져오기 때문에 여기서 변경이 일어나도, 이런 식으로 변경이 일어나도 이 페이지를 가져오기 때문에 한 번씩 변경이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럴 때는 여기서 여기서 맨 오른쪽에 설정이 있잖아요. 설정에서 보급 설정에 가시면 인터넷 사용 기록 삭제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캐시된 이미지 또는 파일을 삭제를 하시면 보통 다 적용됩니다. 바로. 그래서 현재는 적용됐으니까 새로 고침할 필요는 없고요. 여기서 p 태그를 누르게 되면 어떻게 이동하는지 한번 볼까요? 이걸 클릭하겠습니다. 제가 글씨를 잘못 썼네요. 다시 ex 넣어봐 0이죠. 자, 제가 경로를 잘못 썼기 때문에 브라우저에서 해당 페이지는 없다고 이렇게 404 에러를 띄워준 겁니다. 다시 가서 여기서 p 태그를 누를게요. 그러면 현재 이 p 태그로 이동을 했죠. 즉 페이지 간에 이동을 하는 겁니다. 그럴 때 이 앵커 태그를 사용을 해요. 우리가 어떤 페이지로 어떤 글자를 눌렀을 때 어떤 페이지로 갈 때 그때 이 A 태그를 사용하고요. 이것을 좀 더 다른 방식으로 사용해 볼게요. 현재는 같은 페이지 내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HTML 이름만 사용했죠. 왜냐면 현재 이 페이지의 경로가
웹 컨텐트 아래에 HTML 폴더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 경로 아시죠? 상대 경로. 상대 경로로서 같은 폴더에 있으니까 여기서 이런 식으로 이름을 쓰게 되면은 같은 폴더 안에 있다는 뜻이고요. 거기서 ex02 언더바 p 언더바 태그 언더바 html이라는 파일을 찾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렇게 상대 경로로서 접근을 한 거고요. 우리는 절대 경로를 한번 접근을 해볼게요. href는 www.naver.com 네이버로 가는 하이퍼링크를 만들어 볼게요. 네이버로 이동 한 다음에 다시 크롬을 켜주시고요. F5 치면은 이런 식으로 네이버로 이동이라는 A 태그가 하나 만들어졌죠. 이걸 누르시면요. 이거 올리면은 자동으로 이제 손가락 모양도 변합니다. 누르면은 제가 절대 경로를 써야 되는데 지금 상대 경로를 써가지고 다시 할게요. 죄송합니다. http 슬래시 하고 다시 하면요. 이걸 껐다가 다시 실행시킬게요. 그러면 네이버로 이동을 누르게 되면은 실제 네이버로 이동을 합니다. 여기 앞에 이 http까지 다 써주셔야 되네요. 자, 그러면은 이 태그를 눌렀을 때는 진짜 네이버 페이지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글들을 보면 예를 들어서 apache.org라고 해서 들어가게 되면 여기서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글들을 볼 때 곳곳에 A 태그가 존재합니다. 이런 거 다 A 태그입니다. 지금 마우스 모양이 바뀌죠. 이런 것도 다 A 태그, 이런 것도 다 A 태그입니다. 그러니까 A 태그는 이런 방식으로 다른 페이지로 이동을 할 때, 링크를 걸어서 이동을 할 때 사용하는 태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됐고요. 그 다음으로는 테이블 태그를 한번 해볼 건데요. 테이블 태그는 되게 중요한 태그입니다. 되게 복잡하기도 해요. 테이블 ex07 언더바 테이블 언더바 태그 하고 피니시를 누르시면요. 이런 식으로 테이블 태그 페이지가 하나 만들어졌고 여기서 테이블 태그를 한번 사용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테이블 태그를 설명하기 전에요. 제가 엑셀 파일을 하나 좀 보여드릴 건데요. 엑셀 파일을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런 테이블을 만들고 싶다는 거거든요. 자, 엑셀 파일을 제가 하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보통 우리가 뭐 표라고도 하고 뭐 셀이라고도 하고 뭐 테이블이라고도 하는데요. 우리가 데이터베이스에서 배웠던 그런 테이블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이것을 이 화면에 한번 찍어 보려면 이런 HTML로 만들어서 테이블 태그를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테이블을 하나 만들 수가 있어요. 자, 그러려면은 자, 이거대로 한번 제가 만들어 볼게요. 자, 그러면은 여기서 테이블 태그를 선언을 합니다. 테이블 하고 일단은 테이블 안에 캡션이라는 걸 달아줄게요. 캡션은 뭐냐면요. 그 테이블의 제목을 쓸 때 사용하는 태그입니다. 그 테이블 안에 캡션 태그를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게시판이라고 해서 게시판 테이블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 다음에 tr, trow라는 태그거든요. trow는 여기서 이 한 행을 말하는 겁니다. 이 한 행, 이것도 하나의 trow고 각각 행이 trow 태그 안에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trow 썼죠. 그 다음에 td 해서 먼저 th부터 할게요. th 한 다음에 th로 h를 다시 달아줍니다. 이 안에서 번호라고 쓰면은 현재 제가 이 태그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th는 테이블 헤드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여기는 컬럼명이 되잖아요. 데이터베이스로 따지면 컬럼 데이터들이고 컬럼명들은 이런 식으로 좀 구분하기 위해서 뭐 나중에 CSS를 적용할 때 이 컬럼 th 태그들만 따로 어떤 속성을 지정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긴 하는데요. 보통 이 컬럼명들은 th 태그들을 활용합니다.
그래서 th 하나는 이 하나의 셀이라고 보시면 돼요. 컬럼들의 셀. 그리고 이 내용들은 td 태그를 이용해서 작성을 합니다. 어쨌든 th 태그로 이 안에 첫 번째 줄이잖아요. 여기는 캡션이니까 여기서 th 태그를 4개를 사용해서 그 4개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자, 번호 옆에다 그냥 쓸게요. 보기 편하게. 제목, 그다음에 다시 붙여놓고 작성자, 그 다음에 조회수. 이런 식으로 테이블 제목들을 써줍니다. 그러면은 하나의 t로우가 끝난 거예요. 즉 하나의 열은 제가 지금 다 작성을 한 겁니다. 그렇죠? 자, 그리고 다시 또 tr, 다음 열입니다. 들어쓰기를 잘 하셔야 그나마 이 코드의 가독성이 높아져요. 그래서 코딩을 할 때도 좀 편하게 할 수 있습니다. td 한 다음에 1 그리고 td를 또 닫아줍니다. 그러면은 현재 제가 이 칸을 쓴 거예요. 이 데이터를 입력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는 이걸 다 입력을 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복사를 하고 넣고 첫 번째 글에서 웃긴글 펌 이라고 제목을 써주고요. 통길동 10. 그러니까 번호는 1번이고 제목은 웃긴 글이고 작성자는 홍길동이고 조회수는 10이라는 말입니다. 현재는 지금 제가 일일이 테이블 태그를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다 집어넣어 주지만 나중에 이런 데이터들은 다 데이터베이스에 있어요.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져와서 우리가 자바에서 썼던 포문이나 if문 등을 이용을 해서 이것을 이런 식으로 하드코딩 하지 않고 포문으로 되게 효율적으로 코딩을 하게 됩니다. 그럼 나중에 해볼 거니까 일단은 지금 테이블 태그를 공부하고 있으니까 이걸 이런 식으로 써볼게요. 이거 여기서 tr 태그를 다 복사를 한 다음에요. 붙여 넣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건 2번이 되겠죠. 2번 글. 그리고 다음 사람이 글을 썼는데 이 글 재미없어요. 그 다음에 작성자는 정도전 이런 식으로 쓰고 조회수는 한 20. 그 다음에 얘를 또 복사를 한 다음에 세 번째 글이겠죠. 재미있는데 라고 했습니다. 작성자는 뭐 이방원, 그 다음에 5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이것을 한번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컨트롤 F11로 실행시킬게요. 이런 식으로 바로 뜨죠. 그러면은 이제 테이블이 떴는데 이 테이블을 나누는 줄도 없죠. 그리고 정렬도 좀 이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약간 이런 식으로 정렬도 잘 되어 있고 줄도 딱딱 맞는 그리고 줄도 이런 식으로 보이는 그런 테이블을 만들고 싶은 거잖아요. 그래서 이 테이블은 HTML로 만들었지만 CSS를 좀 활용을 해서 이 테이블의 모양을 칠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저번 시간에 설명했을 때 모나리자 그림, 즉 흑백 그림이 이런 골격을 뜻한다면 거기에 색깔을 칠해주는 것은 CSS예요. CSS는 나중에 따로 제대로 배우겠지만 지금 간단하게 그래도 좀 이쁘게 만들어야 되니까 이런 식으로 CSS와 속성들을 줘보겠습니다. 지금 주는 거는 CSS는 아니고 그냥 속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스타일도 하나의 스타일이 CSS인데 여기서 스타일 속성을 보더 그 다음에 콜랩스라고 준 다음에 콜랩스라고 주시면요. 세미콜론 해주셔야 돼요. 스타일에는 여러 가지 속성이 들어갈 수 있어서 이런 식으로 세미콜론으로 구분을 합니다. 그 다음에 한번 이것을 새로 고쳐 해볼게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줄이 생겼죠. 그쵸? 여기서 만약에 제가 보더 콜랩스 속성을 한번 없애볼게요. 그 다음에 해보게 되면 이게 두 줄이 생겨요. 왜냐면 이게 하나의 TD죠. 하나의 TD마다 각각 줄이 있기 때문에 여기 이 줄과 이 줄이 두 개처럼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한 줄로 보이게 하려면은 제가 방금 했던 이 보더 콜랩스, 즉 붕괴를 시킨다는 거예요. 보더들을. 그래서 하시면 이렇게 한 줄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저장하시고 새로 고침하면은 이런 식으로
보여지죠. 자, 그리고 이제 하나를 더 만들 건데요. 두 번째 만들 것은 이러한 테이블입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선 3개의 테이블이죠. 하지만 얘 위에 열은 3개가 합쳐져 있죠. 이해되시나요? 이 3개를 셀을 병합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 것도 마찬가지로 테이블 태그를 이용해서도 할 수 있고요. 이 줄 같은 경우는 2개의 열을 합쳐 놓은 거죠. 하나의 행이지만 2개의 열을 합쳐 놓은 것처럼 보여집니다. 자, 이런 식으로도 테이블 태그를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한 번 더 만들어 보면요. 이 위에를 그냥 다 복사를 할게요. 똑같은 속성을 할 거니까 그 테이블 안에서 또 만들 거예요. 캡션 한 다음에 여기는 분기별 모집 인원이죠. 분기별 모집 인원 하고 땡땡땡 하신 다음에 다시 tr 그 다음에 td를 쓰는데요. 여기서 td 한 다음에 속성을 주시면 됩니다. th죠. 현재는 지금 여기 컬럼명이니까 th 속성인데 th 태그인데 th 태그에서 row span이라는 속성을 주십니다. 그 다음에 는 해서 값으로 1을 넣어줄 거예요. 그 다음에 닫아줍니다. 그리고 다시 th 태그를 닫아준 다음에요. 여기서 구분이라고 쓸게요. 현재 쓴 게 여기서 이 구분을 쓴 건데요. 이 구분이라는 셀은 로우 스팬, 즉 차지하는 로우가 2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로우 스팬 기본값은 1인데 이걸 2로 늘려주면은 2개의 열을 이 구분이라는 셀이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제가 스펠링이 잘못 썼네요. 로우 스팬. 그 다음에 여기서는 구분열 썼고, 그 다음에 있는 이 열에서는 1분기, 2분기가 들어가겠죠. 다시 th 해서 이 th는요, 얘는 지금 2개의 열을 차지하고 있지만 1분기라는 셀은 3개의 행을 차지하고 있죠. 즉 원래 3개여야 되는데 이 3개의 행을 합쳐야 되니까 그래서 콜 스팬이라고 주시면 컬럼 스팬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3을 주시면요. 그리고 1분기라고 쓰시고 또 마찬가지로 오른쪽에도 2분기를 써야겠죠. 4분기까지 있지만 이렇게 2개 분기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얘를 한번 실행시킨 것을 볼게요. 그럼 아직까지는 이런 식으로밖에 안 나와요. 왜냐면 뒤에 나머지 행들이 추가가 되어야 이 제대로 나오니까. 그러면 나머지도 한번 채워보겠습니다. 다시 tr 행이 끝났으니까 tr 해서 td 1월 하고 닫아줍니다. 이것이 지금 몇 월까지 있죠? 1, 2, 3, 4, 5, 6까지 있죠. 1, 2, 3, 4, 5, 6. 자, 그 다음에 이걸 다시 세고치 해볼게요. 그러면은 잘 보세요. 현재 여기서 보시면 몇 행까지 있죠? 하나, 둘, 셋, 넷, 다, 7행 있죠? 근데 제가 방금 여기에 쓴 행은 6개밖에 되지 않아요. 지금 td가 6개밖에 안 되잖아요. 왜냐면 여기서 위에 있는 구분이라는 셀의 열이 2개를 차지하잖아요. 즉 이렇게 2개를 차지하니까 여기서 저는 딱 6개만 써줘야지 여기서 7개를 이런 식으로 써버리면은 삐져나가 버려요. 잘 보세요. 잘 보세요. 삐져나가 버리죠. 왜냐면 이 구분이라는 셀이 2개의 열을 차지했기 때문에 여기서는 7개가 아닌 6개만 써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7월 지워줄게요. 자, 그리고 이제는 다음에는 뭘 만들어야 되죠? 본관, 별관. 이거는 그냥 일반적인 것들이네요. 자, 본관은 db 본관이었어야겠죠. 숫자를 써줘야 되는데
td 20 이걸 다시 복사를 해서 되게 하드코딩이죠? 그래서 제가 HTML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20 그 다음에 30 숫자는 중요하지 않으니까 이거 그냥 다 복사를 할게요. 그러면은 현재 7개의 셀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태그들이 많아지니까 조금씩 헷갈리실 것 같은데 다시 이걸 또 복사를 해서 어차피 또 7개 행이니까 여기는 별관 그냥 이렇게 쓰고요. 시간 관계상 마지막에는 tr 해서 여기서 보시면 처음에 하나의 셀이 있고 여기처럼 하나의 셀이 즉 하나의 td가 3개의 행을 차지하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하나만 써주시고 이름이 156이죠. 56인데 여기서 콜스펜을 주셔야 됩니다. 콜스펜은 3 이런 식으로 주시고 또 173을 써주시고요. 맨 앞에 이거 걔도 써주셔야겠죠. 맨 앞에 td 달아주고 이렇게 한 다음에 자 볼게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나왔죠. 사실 여기에 뭐 td나 tr에 이제 속성을 줘가지고 이걸 가운데 정렬을 할 수도 있고요. 뭐 이 크기를 여기서 여기까지 크기를 좀 늘릴 수도 있는데 그건 나중에 CSS 공부할 때 해야 되니까 지금 그냥 이렇게 골격만 짠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컬스펜과 로우스펜은 좀 이해를 잘 하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 나중에 예쁜 테이블들 만들 수 있어요. 컬스펜은 가로로 합친다. 이 로우스펜은 세로로 합친다. 이것을 꼭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 태그, 테이블 태그, 이미지 태그를 한번 해볼게요. 이미지를 어떤 이미지가 있으면 그것을 HTML에 삽입하는 방법을 해보겠습니다. 자, 또 만드는데요. ex08 언더바 이미지 언더바 태그. 자, 보시면요. 바디에서 태그를 쓸 건데 이미지라고 씁니다. 그리고 src라고 해서 이미지의 경로를 여기 넣어줄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막 여기서 이미지 태그 안에 뭐 원래 같았으면은 이 글씨는 이런 식으로 쓰잖아요. 이미지 달아주고 그래서 막 이미지를 막 설명하는 글씨를 쓰는 게 아니에요. 그림을 그릴 수는 없잖아요. 현장에서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미지를 이미지에 이제 경로만 이 소스에 넣어주면은 그 이미지가 표현이 됩니다. 그 이미지는요 이제 구글에서 다운받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미지라고 치면은 여러 가지 이미지가 나오겠죠. 그래서 이 뭐 단풍잎 사진 아니면 이 색연필 사진으로 한번 해볼게요. 색연필 사진에서 되게 너무 크니까 이미지가 엄청 크네요. 좀 작은 걸로 이미지가 크네. 이 하트 그림, 이 눈 그림으로 할게요. 이 눈 그림에서 오른쪽 클릭하시고요. 이미지를 다운로드 합니다. 이미지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 그래서 그냥 바탕화면에 보기 쉽게 i.jpg 라고 저장을 할게요. 그 다음에 이 이미지를요, 우리가 이클립스에서 자원으로 사용할 거기 때문에 여기서 폴더를 하나 또 만들어줍니다. 웹 컨텐트 밑에서 new 해서 폴더 이미지 한 다음에 여기에 이미지를 갖다 놓을게요. i라는 이미지를 여기 끌어당겨다가 여기에 넣어주시면 이미지가 들어갑니다. 여기서 링크를 할지 카피를 할지를 정하는데요. 카피를 해주셔야 돼요. 카피하면은 여기에 이미지 사진이 들어가 있고요. 눈 사진이 하나 들어가 있고요. 그것을 여기서 참조하는 방식으로 한번 이미지를 그려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현재 이 이미지 언더바 태그 .html이라는 파일은 이 HTML 폴더에 있잖아요. 그래서 현재 경로는 이 HTML 밑에입니다. HTML의 안쪽에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HTML 폴더 바깥으로 나가야 됩니다. 지금 이 웹 컨텐트 폴더까지 진출을 해야 돼요.
폴더 경로를요. 그래서 점점을 쓰면요. 현재 폴더를 밖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 슬러시 해주시고요. 이미지라는 폴더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현재 위치가 어떻게 되죠? 이 이미지라는 폴더에 들어왔죠. 여기서 i.jpg라는 파일명을 쓰면요. 이 파일을 가리게 돼요. 이런 식으로 상대의 경로를 사용해서 참조를 할 수 있습니다. .jpg 라고 쓰신 다음에 이것을 한번 실행을 시켜 볼게요. Ctrl F11 피니시. 그러면 이미지가 제대로 표현이 됐죠. 좀 가까이서 보니까, 크게 보니까 좀 징그럽긴 한데, 자, 그러면은요, 여기서 다른 이미지도 한 번 더 가져와서 출력해 볼 건데요. 우리가 상대 경로로 했으니까 이번엔 절대 경로를 사용해서 이미지 파일을 하나 가져오겠습니다. 너무 큰 거는 다운받는데도 오래 걸리니까 번호를 할게요. 번호에서 오른쪽 클릭, 이미지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 그다음에 번호. 확장자가 자동으로 JPG인데 저장하면 JPG로 저장될 겁니다. 저장하면은 번호.jpg가 이게 들어와 있고요. 이것을 또 다시 한번 번호를 이 이미지 폴더에 갖다 놓습니다. 카피 파일즈에서 갖다 놓으면요. 이제 잘 복사가 됐죠. 현재 이 프로젝트의 소스가 된 거예요. 이 번호와 i라는 사진은요. 자, 여기서 또 이미지 폴더, 이미지하고 src는 절대 경로인데요. 여기서 슬러시를 맨 처음에 쓰면은 루트를 뜻합니다. 즉 루트 경로인 거예요. 현재는 루트 경로이고, 그래서 루트 경로라는 것은요. URL로 설명드릴게요. 현재 URL이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로컬 호스트에 9090이라고 들어오면요. 지금 현재 9090은 톰캣이 서비스하는 공간이죠. 그래서 톰캣 경로가 로컬 호스트의 909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여기서 절대 경로로 이렇게 루트를 쓰시면요. 이 경로를 뜻합니다. 여기 900 다음에 이 슬러시 있잖아요. 여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이 프로젝트 안으로 들어와야겠죠. 그래서 챕터 언더바 03까지 들어왔어요. 여기서 챕터 03이라는 프로젝트로 들어왔으면요. 거기서의 위치는 이 챕터 03의 바로 밑에인 여기가 아니라 이 웹 콘텐츠로 바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현재는 위치가 여기가 된 거예요. 현재 웹 컨텐트 밑에 있는 폴더고요. 여기서 다시 슬러시 한 다음에 이미지 폴더를 찾아야 되죠. 이미지라고 써주시고 다시 그 안에 번호.jpg 번호.jpg를 찾으시면 이미지를 완벽하게 찾으시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톰캣 경로에서 루트에서 톰캣이 여러 개의 프로젝트를 다 담을 수가 있으니까 프로젝트 명을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미지라는 폴더, 이 프로젝트에 들어오면 자동으로 웹 컨텐츠라는 폴더를 가리키니까 여기 안에 들어왔었고, 이 상태에서 다시 이미지라는 폴더에 들어와서 다시 i.jpg라는 파일을 찾은 겁니다. 즉 참조를 건 거예요. 이것을 다시 런에서 런 서버 하면은 두 개 파일이, 두 개 이미지가 다 표현이 됐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터넷에서 현재 지금 구글에서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이것도 아마 이미지 태그를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이미지를 다 뿌려준 겁니다. 네이버에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이버에 들어가 보면 이런 것도 지금 다 이미지입니다. 이런 글씨들도 실제 글씨가 아니라 다 이미지예요. 이런 거 다 이미지입니다. 이미지를 이미지 태그로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럼 이미지 태그 끝났고요. 이제는 오디오 태그랑 비디오 태그만 남았네요. 그러면은 오디오 파일 하나 구해야 되는데, 오디오 파일을 제가 드랍박스에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유튜브나 아니면은 영상을 보시고 있는 게시판에 그 경로를 넣어놨으니까요. 그 경로를 통해서 오디오 파일을 다운받으신 다음에 저와 같이 똑같이 따라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일단 여기서 오디오 파일을 하나 만들게요. 폴더를 하나 만들고, 오디오. 그 다음에 여기에 오디오 파일 집어넣으시면 되는데요.
오디오 파일이 두 개를 제가 여기에 가져올게요. 이 두 개 파일은 제가 올려놓을 거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드랍박스에서 다운받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 또 끌어서 당겨와서 오디오 파일 넣어줄게요. 카피 파일 하면은 여기 지금 오디오 파일 두 개가 들어왔죠? 자원이 된 거예요. 현재 프로그램에.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디오 태그라는 HTML 파일을 하나 만들어야겠죠? ex 벌써 9번째네요. audio 언더바 태그 써주시면, 그 다음에 여기서요 이제 PRE 태그를 통해서요 제가 속성을 한번 알려드릴게요. 오디오 태그의 속성을 미리 여기서 적어 드릴게요. 오토플레이라는 속성은 오디오 자동 재생이라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바로 실행하는 거예요. 사람이 직접 플레이 버튼 누르는 게 아니라요, 자동으로 오디오를 플레이 시켜주는 그런 속성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컨트롤스는 컨트롤러 표현. 우리가 어떤 페이지에 들어갔을 때 자동으로 음악이 나오는데, 어디를 봐도 음악을 끄고 싶어서 어디를 봐도 음악을 끄는 컨트롤러가 안 보일 때도 있어요. 그것은 개발자가 이 컨트롤스라는 속성을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런 음악은 절대 끌 수가 없습니다. 스피커를 끄던지 그래야 되겠죠? 루프라는 속성이 있는데요. 오디오가 끝나면 그걸 반복해서 틀어주는 그런 기능입니다. 오디오 반복 재생. 더 많긴 한데 일단 이 세 개가 주로 쓰이니까 이 세 개만 알아보겠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HR이라는 태그를 사용해서, HR은 호리즌탈이라는 이제 태그인데 수평으로 줄 하나를 쫙 그어줘요. 그래서 뭔가 분리를 할 때, 이런 위에 있는 내용과 아래에 있는 내용을 분리를 할 때 쓰는 태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오디오 태그를 드디어 씁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속성을 그냥 적으시면 돼요. 오토 플레이, 컨트롤, 세 개의 속성을 다 쓰는 거죠. 그러면은 자동으로 시작하면서 동시에 컨트롤러도 좀 보이고, 또 어떡하 있네요. 반복 재생하게 하겠다라고 이 속성을 여기 적어주시고요. 이 안에서 소스라고 해서 소스 태그를 이용을 해서 이 오디오가 포함할 소스들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src고요. 마찬가지로는 해서 여기서 소스 경로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현재 경로가 지금 어딨죠? HTML 폴더죠? 그래서 오디오 태그까지 가려면, 오디오 이제 자원까지 가려면 점점해서 나가야 됩니다. 상대 경로고요. 점점해서 나간 다음에 슬러시 오디오, 그 다음에 슬러시, 이것의 이름이 이제 좀 오타가 날 수 있으니까 이거 그냥 여기서 올려놓고요. F2를 누르면은 이름을 변경하는 단축키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전체를 끌어서 컨트롤 C 한 다음에 이름을 바꿀 건 아니니까 캔슬하고요. 여기서 붙여 넣어주시면 절대 오타 날 일이 없겠죠. 그리고 타입을 적어주셔야 됩니다. 이 오디오의 타입을. 이것은 mp3 파일이니까 오디오의 mp3라고 마인 타입을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이 소스를 복사를 해서 이 두 번째 오디오도 재생할 수 있도록 복사를 하고 여기에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지금 계속해서 HTML4로 지금 코딩을 하고 있었네요. 왜냐면 이게 여기서 U에서 HTML 한 다음에 넥스트 한 다음에 여기서 템플릿을 정할 수가 있잖아요. 제가 처음에는 5로 되어 있었는데 4버전을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4버전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4버전에서는 오디오 태그를 인식을 못해요. 플레이를 할 수 없으니까 5버전을 바꾸셔야 됩니다. 5버전을 바꾸시려면요, 이걸 싹 지워주시면 돼요. 여기까지, 퍼블릭까지. 그러면은 현재 태그는 5버전이 된 겁니다. 그래서 5버전에서, HTML5 버전에서는 이런 오디오 태그까지 인식할 수 있으니까 노란 줄이 없어졌는데요. 자, 여기서는 또 왜 이런 식으로 노란 줄이 그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한번 실행을 해보고 디버깅을 하도록 하죠. 자, 런에즈, 서버, 넥스트, 피니시 하시면요. 너무 목소리가 큰가요? 시스템 소리라서 여러분들이 지금 안 들리실 수도 있는데요. 지금 저는 음악이 되게 잘 들리고 있거든요. 시스템 소리까지 제가 녹음을 같이 했어야 됐는데, 여러분들 만약 음악이 안 들리시면 제가
소리가 너무 크네요. 줄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오디오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PR이 태그로 쓴 내용들이고요. 컨트롤러 잘 나왔죠? 시간 잘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음악이 끝나게 되면 반복적으로 다음 속도에 있는 그 소스, 즉 다음 음악을 진행을 시켜줄 거예요. 그게 바로 루프 속성이 되겠죠? 처음에 들어왔을 때도 오토플레이 때문에 자동으로 음악이 시작됐어요. 제가 스타트 버튼을 누르지 않았는데도요. 자, 이렇게 해서 오디오 태그를 해봤고요. 자, 그 다음에는 비디오 태그 남았죠? 비디오 태그도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 해서 폴더 다시 웹 컨텐츠에서 뉴 해서 폴더 해서 비디오 폴더를 하나 만들어 놓고요. 여기에 비디오 파일을 하나 넣을 건데요. 비디오 파일은 제가 유튜브에서 한번 같이 다운받아 보도록 할게요. 유튜브에 있는 이런 동영상들을 자기 컴퓨터에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뭐 포켓몬고가 유행이죠. 포켓몬을 하는데 최대한 시간이 짧은 걸로 하겠습니다. 너무 길면은 용량이 크니까 다운받는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거든요. 2분짜리 이걸로 할게요. 자, 여기를 클릭해 주시면 영상이 나오잖아요. 이 URL로 포켓몬 동영상이 집중이 되고 있는데요. 여기서 www 한 다음에 유튜브.com을 시작하는데 여기 야생 SS를 포켓몬은 CP가 물음표로 뜹니다. 이 원의색이 URL에 녹색, 들어가면은 노란색, 빨간색 순으로 잡기 힘든 포켓몬입니다. 그걸 다운받을 수 있는 URL로 연결을 해줍니다. 되게 좋은 기능이죠. 팁이죠. 그래서 다운로드 비디오 인 브라우저 라고 누르시면요. 여기에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그런 탭이 하나 생깁니다. 자, 다운로드 할 때 최대한 용량을 적게 하기 위해서 로우 퀄리티로 하고 다운로드를 진행하시면 이제 다운로드가 돼요. 그래서 일단 바탕화면에 다운받고 그냥 이름 바꾸겠습니다. 포켓 mp4로 다운이 되거든요. 저장하신 다음에요. 20메가가 네. 그럼 제가 너무 오래 걸리니까 이걸 다운받으면 제가 그때 다시 영상을 진행을 할게요. 다 다운이 다 됐고요. 생각보다 오래 걸렸습니다. 자, 그럼 바탕화면에 이렇게 포켓몬 동영상이 하나 생겼고요. 자, 이것을 폴더에 넣어주세요. 자, 그러면 비디오 폴더에 넣어주고 오케이. 그 다음에 HTML에서 우클릭 HTML 파일 하나 만들 건데 ex10 비디오 언더바 태그.html 만들어주세요. 자, 여기서 속성을 쓸 건데요. 거의 비슷합니다. 오디오랑 거의 비슷하니까 이거 복사를 해서 여기에 넣어주시고요. 마지막에 muted 라고 해서 음속어를 담당하는 속성이 있어요. 그래서 비디오 태그를 여기서 쓸 건데요. 비디오 쓰고 with 비디오 태그의 가로 길이입니다. 640 단위는 픽셀이고요. 8 해서 480 이걸 지정할게요. 그 다음에 컨트롤스 마찬가지로 컨트롤을 이제 보여줄 건지 컨트롤러를 그 다음에 루프 자동 반복할 건지 그 다음에 오토플레이 자동 진행할 건지를 적어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디오 태그 닫아주시고요. 자, 여기서 또 마찬가지로 소스를 쓰시면 되는데요. 소스 src는 아니죠. src는 점점 비디오의 이름이 뭐죠? 포켓몬.mp4 포켓몬.mp4 이고요. 입니다. 네, 이렇게 하면은 다 끝났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또 4버전으로 또 정해졌네요. 이것을 다시 5버전으로 바꿔줍니다.
HT인데 제가 스펠링 잘못 썼네요. 자, 그 다음에 얘를 실행을 시켜주면요. 이런 식으로 지금 아마 또 소리가 안 나올 것 같은데 소리도 지금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영상이 실행이 되고 고유한 포켓몬보다 CP가 높은 야생 네. 포켓몬은 CP가 보이네요. 물음표로 그 속의 몬스터 그리고 다운로드까지 가능합니다. 맞출 수 있습니다. 커브볼은 몬스터 그리고 포획 전체 화면도 경험치를 가능하고요. 더줍니다. 컨트롤러 초반에 자주 때문에. 연습을 해도 익숙해지면 자, 만약에 여기서 뮤티드 특성을 썼다 그러면 포켓몬을 자동으로 진화시키려면 음소 각각의 상태를 포켓몬에 시작하겠죠. 맞는 사탕이 필요합니다. 그다음에 다시 새로 고침을 하면은 소리가 안 납니다. 그렇죠? UI도 좀 굉장히 깔끔한 편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네요. 기본적으로 제공해주는 거 치고요. 자, 이런 식으로 비디오 태그까지 해봤고요. 이 비디오 태그는 나중에 여러분들과 제가 그 중에 어떤 사이트를 간단하게 만들 때가 있어요. 그때 다시 한번 쓰니까 그때 다시 한번 또 만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오늘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긴 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